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완화 드디어 시작됩니다. 오늘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양도세는 1주택 1가구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12억 원까지 완화가 되었고, 그리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지금 보유세 1주택자에 대해서 보유세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내년 3월에 발표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테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양도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완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 이제 대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후보든 다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완화한다는 정책, 이렇게 내게 되면은, 지금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여러 가지 공약을 낼 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테러를 열어주게 된다면 이게 특혜로 인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에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떤 후보든 다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주 미세하게 우리가 완화를 해줄 수 있어도 이전과 같은 다주택에 대한 완화는 거의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유세뿐만 아니고 양도세는 1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자에게 한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은 방법이 없느냐? 방법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정답지 딱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다주택자다, 2주택자다, 3주택자다. 그런데 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제가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을 국내 최초, 전 세계 최초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맞박에 치면서 또다시 여러분들이 큰 어떤 답안지를 얻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민 보유세 눈덩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4억 9천이 지금 10억이 껑충 튀어가지고, 공시가격이 지금 3배, 어떤 곳은 20배 이런 식으로 보유세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킨다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규제가 계속될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극화 계속 벌어집니다. 그렇죠. 파르크 한남이 지금 120억 신고가를 찍었다는 얘기 나오고, 그런데 이전에 제가 방송을 줄곧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는 2009년 이후에 우리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고가주택이, 특히 재건축을 필두로 한 고가주택이 가격 하락을 주도했는데, 이번은 아니라고 그랬죠. 이번은 정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강남, 서초, 용산 빼고는 0% 상승, 이게 바로 양극화가 이제 시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이게 종부세와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정책은 1가구 1주택에 향해 있습니다. 양도세, 보유세가.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볼게요. 다주택자 양도세, 보유세. 자, 이거 국내 최초입니다. 아무도 지금 얘기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지금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빨간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빨간 선을 보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이 A라는 주택이 또 있어요. 소문자 A라는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플러스 B라는 주택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이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 지금 현재도 여기에서 보시면은 A라는 주택을, 대문자 A라는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주택자인데, 이 사람이 일시적 다주택, 일시적 2주택자라는 이 1년이죠. 우리가 조정지역이라든가 투기지역은 1년인데 이미 이전부터 2주택을 갖고 있다, 다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거주하는 어떤 주택이든지 보유하는 주택이라든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중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비과세 받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빨간색 네모칸 안에 보니까 이게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재개발. 자, 이게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예정지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광안 S구역이라고 쳐볼게요. 대표적으로 부산의 S구역.
자, 이렇게 한번 구역이라고 쳐봅시다. 재개발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부동산 투자의 꽃입니다. 재개발. 아주 적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날 수 있는 이 유일무이한 투자가 바로 재개발이다. 그 다음에 재건축이죠. 그런데 재건축은 단가가 비교적 비싸고 재개발은 단가가 비교적 낮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A라는 A라는 주택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다주택자가. 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이거 비과세 받는 방법. 그러면은 정답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라는 사람이라 칩시다. 가라는 사람이 A라는 주택이 있고 또 여기도 이 A라는 소문자 A라는 주택이 있는데 이 지금 여기다가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거는 임대주택을 합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기존에 710 대책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710 대책에서 우리가 발표됐죠. 4년 단기 임사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8년짜리로 가버렸죠. 네,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기본 일반으로 갔습니다. 일반. 그러면은 임대주택을 했으면은 이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8년을 했어. 아니면은 10년이겠죠. 10년짜리. 그러면은 8년, 10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가라는 사람이 큰 대문자 A라는 주택을 이제 종료가 됐다. 말소가 되면은 이제 A라는 주택을 비과세 받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단축시키고 싶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은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 다른 아파트를 매입해서 아파트가 아니라 또 다른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래서 지금 부산의 광안 S구역에 있어.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제 재개발 구역 여기서 속도전으로 만약 진행한다 라고 치면은 요즘에는 재개발도 속도전으로 하게 되면은 3년 안에 이주 철거가 됩니다. 이주 관처분, 관리처분. 그러면은 멸실이 되겠죠. 멸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A라는 또 B라는 주택을 또 삽니다. 사고 C라는 주택을 또 사죠. 그러면 D라는 주택을 또 사게 돼요. 뭐 가격이 얼마 안 하니까. 여기서 3주택을 사버립니다. 어차피 지금 취득세 중과가 돼서 12% 각오를 해야지 지금 A라는 이 처음에 산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B라는 주택과 C라는 주택, D라는 주택은 재개발 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입한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됐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네. 바로 임대주택을 등록합니다. 장기 임대. 네. 8년에서 10년 장기 임대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여기는 거주주택이 되겠죠. 거주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택이 무엇입니까?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이 구역이 먼저 지금 이주 철거가 됐다. 그래서 관리처분해서 주택이 멸실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실이 되면 어떻게 됐다? 임대 등록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이거는 자동 말소가 됩니다. 이게 자동 말소라고 그래요. 이거를 지자체 말소라고 그러고 자동 말소라고 하는데 자동 말소가 됐으니까 이제 가지고 있던 A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이게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요. 그래서 중과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해당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비과세가 되는 부분은 항상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지금 임대 등록한 주택은 어떤 방법으로든 비과세가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말소가 됐죠. 지금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이주 철거가 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동 말소가 됐고 남아있는 거주주택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주택은 기존에 다른 구역에 있는 A라는 주택이 있어요. 여기는 재개발 구역이 아니죠. 이 주택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임대 등록을 우리가 완료를 하거나 2분의 1 채워서 그 중간에 우리가 직권 말소가 되거나 자동 말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재개발 구역에서 여러 채를 사거나 이 구역에서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해서 자동 말소를 노려서 기존의 A라는 주택 최초로 사고 있는 거주주택을 비과세를 방법 외에는 이 다주택자가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 받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을 겁니다. 거주하는 주택 외에 이거는 비과세 받고 팔게 되겠죠. 이거는 매도 비과세 받고 팔게 되겠죠. 그 남아있는 거는 뭡니까? 지금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말소되고 있는 자동 말소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새 아파트 되죠. 새 아파트 신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축이 되고 그럼 남아있는 건 뭡니까? 처음에 임대 등록했던 이 A라는 소문자 A라는 주택이 이게 남아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신축 받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요? A라는 주택을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임대 등록을 A라는 한 주택이 이제 말소가 되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8년 후에서 10년. 그다음 말소점에서 우리가 지금 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청하게 되면은 나중에 신축 받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1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재개발 여기 그림자가 있습니다. 재개발 멸실로 여기 있습니다. 재개발 멸실로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멸실되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새 아파트 기존에 있는 종전주택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하고 새 아파트를 받게 됩니다. 새 아파트 연결이 안 됩니다. 임대 기간은 연결이 안 돼요. 자, 기존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는 확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호 이상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최초 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을 또 가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왜 부동산의 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보시면은 우리가 재건축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혜택이 많냐? 공공사업이죠. 공공사업. 재개발은 민간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초안이 포함 안 됩니다. 재초안에서 자유롭고 부과되지 않고 또 무엇이 됩니까? 양도세 감면이 됩니다. 이게 양도세 감면 조치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재개발 구역은. 그래서 내가 주택을 재개발 구역에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권리 산정일이 예전 같으면 권리 산정일이라고 하죠. 권리 산정일이 조합 설립 전이었습니다. 조합 설립 때였어요. 조합. 그러니까 이 조합 설립되는 기간 동안 시세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지분 쪼개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구분 등기된 소유 물건 여러 개를 조합 설립 전에만 팔았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권리 산정일이 사전 타당성 검토 1단계입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좋은 구역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조망권 있는 아파트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익이 크게 나는 아파트 이제 재개발 구역은 기존에는 조합 설립 전에도 구분 등기된 것들은 많이 팔았어요. 근데 지금 안 팝니다. 왜 안 팝니까? 현금 정산을 선호하죠. 이제는 현금 정산. 지금은 양도세가 중과가 되다 보니까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의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개발 구역에서는 한 사람이 1조합원이 여러 채를 갖고 있다. 다물권. 를 갖고 있을 때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다물권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현금 정산 받아야지 이게 중과가 안 들어가고 그리고 양도세 감면 혜택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감면 같은 경우는 15%까지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면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권리 산정일 자체가 지금 조합 설립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가 조합 설립 때 같은 경우는 주택을 보시면 이렇게 나누기도 했어요. 이렇게 3개로 땅 2개, 주택 하나 3개로 나눴죠. 이거 바보짓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합 설립 전에 이미 구분된 등기된 물건들도 지금은 구역에 따라서 현금 정산 받는 것이 가장 좋다. 현금 청산하고 현금 정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현금 청산이라는 거는 조합 자격이 없는 사람, 조합 자격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이 현금으로 받는 것이 현금 청산이다. 그래서 현금 청산은 여러분들이 이걸 공식을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잘 하실 거고. 자, 현금 청산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현금 청산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게 됩니다. 뺀 금액이 현금 정산 금액이 되죠. 그러면 이 현금 정산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 감면이 되죠. 재개발 구역은 정말 혜택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임대 등록을
우리가 채우지 못하더라도 자동 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그리고 제초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초안 세금이 엄청나게 크죠. 재건축에 비해서. 재건축급인데 재개발은 자체가 없습니다.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가액을 보시면은 취득가액이 무엇입니까? 기존 건축물의 양도 차익에서 권리가액이 중요하죠. 권리가액분의 청산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취득가액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이 아파트를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물건 다주택 빌라 이런 것들을 내가 2억에 샀다고 해서 2억으로 산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건물 양도 차익에서 권리가액에서 산정금 빼기 때문에 자, 여기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정상 금액을 보시면은 양도세 감면에다가 거의 시세에 근접하는 정도까지 이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재개발은. 그래서 구분 등기된 소유 물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업성이 좋은 구역, 조망권을 갖고 있는 구역이라면은 구분 등기된 것을 파는 게 아니고 다주택인 물건 상태에서 조합원이 돼서 현금 정산 받아서 양도세 감면 받고 그다음에 마찬가지죠. 중과가 붙지 않죠. 그러나 조합 설립되기 전에 구분 등기된 물건을 하나씩 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 중과를 맞습니다.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구역이란 거는 여러분들 이것만 잘 활용하시면은 1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그리고 보유세를 감면해주는 것, 비과세를 해주는 것뿐만 아니고 다주택자도 우리가 임대주택 등록하게 되면 종부세 완전히 감면되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양도세도 비과세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보유세도 굉장히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물건이 아닌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재개발 물건이 구역이 아닌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2018년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정지역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2018년도 9월 13일 이전에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것이 중간에 보시면은 중과가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물건. 그래서 임대주택을 등록된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중과가 배제가 되지 않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 11일이 되겠죠. 10일 이후에 등록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과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물건에 한해서 가지고 있는 단물건들 그리고 거기에 임대주택 등록하는 것들은 양도세 중과도 피하고 여기서 양도세 감면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재개발 정산 금액을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이 새로 받는 아파트보다 우리가 크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자, 원래 새로 받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은 종전 자산이 있습니다. 종전 자산이 있는데 종전 자산이 새 아파트보다 크게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 계산금에 따라서 정산을 받는 겁니다. 현금 정산을 받아요. 한 번에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재개발은 한 번에 정산을 받지 않습니다. 한 번. 여러 채를 나눠서 정산을 받는데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 보유 공제 금액이 또 늘어나게 되겠죠. 감면금이 또 늘어납니다. 공제가 되니까.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가 되니까. 그러면은 종전자산이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은 종전자산이 새 아파트가 더 크다. 신축. 내가 받는 아파트가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무엇이 됩니까? 이거는 추가 분담금이 됩니다. 추가 분담금이 되고 내가 종전자산 다주택 다물건을 갖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종전자산이 새 아파트가 큰 경우는 그 차익만큼 현금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 정산받는 금액은 어떻게 된다? 복습하게 되면은 양도세 감면, 중과가 다 배제되기 때문에 거기다 보유기간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개발을 잘 이용하시면은 재개발은 왜 부동산의 꽃인가? 부동산의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없이도 작은 금액을 가지고도 여러 채를 사서 우리가 크게 이익을 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지금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서민들이 오랫동안 거주했던 구간들이기 때문에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것이
양도세, 보유세가 잘 활용하게 되면은 비과세뿐만이 아니고 보유세도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